제가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 이제 강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라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예전에 한 넉 달 전인가 그때 제가 잠깐 차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잠깐 들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미리 제가 해드려야, 왜냐면 여기 다 강연 평론가 수준이시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려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드린 건데, 강연을 많이 하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지금 몇 번째죠? 지금 이 오늘 강연까지 총? 한 4-5번 한 거.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4-5번째 이 정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에 잠깐 들었을 때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분을 이제 모신 이유가 강연 이런 강사로서의 능력보다도 그냥 이분의 그 삶 자체가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다. 이제 강연도 강연이지만 저는 토크를 통해서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강연 중간에는 이제 이제 본인의 그런 그 스토리는 별로 안 해주셔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 시간에 일단 제가 좀 전에도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저는 차이가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하늘과 땅. 네. 우리 먼저 일부에 그분도 그런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셨고, 역시나 우리 이정우 대표님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삶이 힘들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분의 그런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너무 정말 그 짠했던 게, 일본에서 돈이 없어서 일본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힘들게 알바를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햄버거를 옆에서 누가 먹던 거를, 그 먹던 햄버거를 드시면서 우시는 그 장면이 묘사됐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도 사셨구나.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래도 크게 성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대기업 회장 이상으로 자신의 직업에서 정말 전문성으로 독보적인 유일한 직업, 이런 장래 전문 VIP 컨설팅 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어요. 특히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든 순간, 그 죽음의 문턱을 가시기 그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상황까지 가셨는지. 사실 지금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때와 가장 제가 스스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때를 꽂으라면 동일합니다. 군대 갔을 때 말년 휴가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냥 군대에서 따뜻한 밥 주고 하니까 집이 힘들다고는 해도 아버지가 안 계셔도 어머니가 어떻게든 막아내겠지라는 그냥 무책임한 생각만 하고 지냈던 아들이었습니다. 3차 말년 휴가 때 1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왔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떠돌이 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주소를 받았는데, 그날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아들놈들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친구들이랑 나와서 술을 한잔하고 밤 늦은 시간에 그 추운 겨울날 터벅터벅 집을 찾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골목골목을 갔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무슨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세트라고 하나요? 그 블럭 같은 걸 세워놨던 그런 매우 그 허름한 어떠한 헛간 같은 곳이 집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거실도 없고요. 그냥 얇은 유리 샤시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걸 여니까 바로 방인 겁니다. 밤 12시가 넘어와서 들어갔더니 보일러가 안 돼 있었고 바깥 공기와 안 공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깜깜한 밤에 어머니와 동생이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봤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여기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평생 엄마와 동생의 이렇게 잠드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구나. 내가 차라리 추우면 추웠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고요. 그 새벽에 돼서야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아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지금부터 장남이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등에 기대고 누가 열어준 길을 따라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등이 되어주고 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밖을 나왔는데요. 깜깜한 밤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달을 보면서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깜깜한데 나에게 보이는 것은 달이구나. 절망이란 것도 좌절이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달을 쫓아서 봤을 때 내 머릿속은 달로 가득하잖아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고 내가 이 절망스러운 순간, 이렇게 외로운 순간이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내가 아들로 살아가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 주요했고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부터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때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일본 돈 벌러 갔습니다. 일본행을 결심하게 됐던 바로 계기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연이 너무 어떤 이런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데. 그렇죠. 참 일단은 작가로서의 재능도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불리한 청춘이 있어도 불리한 청춘이 있어도 불행한 청춘은 불행한 청춘은 없다라는 책을 봤는데, 야, 이게 과연 아니 장래 이런 컨설팅 대표가 어떻게 이 작가도 아닌데 진짜 작가 이상의 그 수준이 상당히 이게 높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대단하시다라는 것도 느끼고 정말 야, 이렇게 또 가슴 아픈 스토리도 느끼고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도대체 왜 나를 찾아왔을까? 아니 실제로 오늘 말고 언제죠? 작년 여름인가요? 네. 작년 여름에 꼭 좀 만나야 된다고 찾아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솔직히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너무 좀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서 너무 좀 피해도 많이 봤었고 그동안 그래가지고 자꾸 뭘 같이 하재요 저랑.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워낙 정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다 안 되고 그 아까 그 1부 때 강의하셨던 뭐 실패를 하면 뭐 관심 받고 싶어서 저는 그게 아니에요. 관심 싫어요. 저는 실패가 너무 싫어. 그래서 되게 사람을 조심조심하는 찰나에 또 이렇게 무슨 장례 전문 회사인데 또 만나겠다고 해서 이것도 뭔 실패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 짧은 글이지만 그 페북 메시지로 왔는데 그 되게 짧은 글이지만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하여튼 왜 저를 찾아왔는지 그것도 얘기 좀 해주시죠.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화라는 배우가 그렇게 갑자기 요절을 하고, 뭐 최진실부터 해서 그러면서 야,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린 나이였고 그러면서 막 좌충우돌 해가는 시기에 되게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참 타이밍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술 먹으면 해결될 줄 알고, 아까 그분은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 어려울수록 술을 저는 안 먹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확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깨니까 너무나 좀 후회스러웠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허한데 그때 사실은 대표님 강의를 예전에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CD를 틀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밖에 안 지르시더라고요. 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냐라는 내용을 고함 치듯이 에너지가 막 뭐 사방에 퍼져나가는 찬 속에서, 근데 희한하게 듣는데 용기가 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CD를 반복해서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많은 영감과 용기를 주었고 언젠가는 한번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찰나였는데, 마침 제가
저는 기획자잖아요. 장래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일들을 기획합니다. 제가 기획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돈을 들이지 않는다. 돈 없이 저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리고 들여도 최소한만 드린다. 그리고 남에게 투자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이용한다.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 저는 책을 내고 제 책을 많은 분들에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죠. 저를 홍보하고 광고했는데 안 써주더라고요. 안 써주고 저의 얘기를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사람 책 나오면 강의 많이 온다는데 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찰나에 저는 또 기획자잖아요. 자, 내가 안 되면 거인의 어깨를 타자. 그 거인을 물색하던 중에 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로 저는, 지금 이제 그동안 고해성쇼에 이제 출연하셨던 강사님들 한 5, 60분 정도 해서 대한민국 강사협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협회를 솔직히 저는 우리 이정훈 대표님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 혼자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저의 단점을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으로 가자! 안 되는 게 어딘지 다 되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랑 극과 극에 반대되는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여러 번 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현재 저희 협회가 만들어졌고 제가 대표, 부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야기 조금 얘기하세요. 좀 첨언하자면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대표님하고 티격태격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극과극이니까. 대표님은 완전 리더십의 소유자. 그냥 무조건 고, 못 먹어도 고 이런 스타일이시고 이름이 고해서 고시니까 못 먹어도 고해요. 고시니까. 그냥 저는 반대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리고 이기는 싸움을 하자. 저는 싸움을 하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움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계획하고 정리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좀 낫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고 하면 티격태격 하는데 결국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저보고 결론이 안 나니까 야, 세다. 저보고. 웬만하면 다 여태까지 제가 알던 제 주변의 후배들이나 어떤 친구들이 웬만하면 제 의견에 따라오는데 유일하게 안 따라오는 게 그래서 정말 이거 책에는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회장 그런 대기업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막 돈을 안 주려고 버팅했는데 당당하게 계속 요구해서 10원 한 장 안 깎고 다 받아냈던 그런 정말 멋있는 영화 같은 또 장면도 있는데 그런 분이에요. 대기업을 상대로도 꿈쩍도 안 하고 정말 원칙대로 정말 정직하게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정말 대단한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났고 이런 인연이 이렇게 또 고해성쇼까지 오게 됐는데 강사로서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좀 행사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특히 이 젊은 청년들 지금 아까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것처럼 너무 다들 이렇게 막 힘들다고는 하는데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많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대한민국이 2016년이 정말 우리 이정훈 대표님 때문에 많이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꿈이 정말 심플하고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거의 대통령 모든 회장님들 다 이 회사에서 해요. 중앙이전기획에서 하는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50살까지만 하신대요. 45 바뀌었습니다. 더 줄였어요? 더 줄였어요, 진짜로? 네.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시죠.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잘 해왔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고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생각했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고 늘 밖에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많고 긴장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꿈은 계속 이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내는 출판사 대표님께서 먼저 제의해 주셔가지고 소설을 장편을 쓰자라고 하셔가지고 소설도? 야. 네, 저는 근데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표님께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가이드를 잡아주겠다고 해서 도전을 좀 할 생각이고 그러면서 제가 쓰고 싶은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책들 계속 써서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삶,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예.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한 60, 70이 돼야 그런 생각을 원래 하게 되는데 45가지만 이런 돈에 있어서 뭐 기업을 경영을 하고 그 위한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아직 빚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갚고. 아, 네. 너무 하여튼 대단하시고 앞으로 이제 강의 쪽으로 많이 좀 이제 여기저기서 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2016년도에 더 좀 크게 하시는 일 다 잘 되시라고 큰 박수로 만나서 하겠습니다.